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 아무래도 스마트폰이긴 해요. 삼성의 폴더블 폰 대박 조짐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왜 애플에 대한 폴더블 폰 소식은 없죠? 네, 애플은 그러면은 우리가 알기로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회사 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혁신의 아이콘 이렇게 다들 여기고 계실 텐데 사실 최근에 애플을 볼 것 같으면은 절대로 퍼스트 무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신제품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고 쉽게 한마디로 말하자면 따라쟁이가 돼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몇 가지 예를 들자면은 스마트워치 있죠. 네. 스마트워치 현재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은 애플이 33%로 세계 1위입니다. 네. 그런데 스마트워치를 애플이 처음 내놨던 게 아니었고요. 그리고 대화면 스마트폰 있죠. 네. 이것도 삼성이 내놓고 난 뒤에 3년 뒤에 출시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OLED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왜 이번에 삼성이 채용했다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네. 그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이 기술조차도 2023년에나 적용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두고 스티브 잡스 때하고 팀 쿡 때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티브 잡스 때는 항상 앞서가고 뭔가 새로운 걸 내놓고 이런 그렇죠. 쪽으로 갔었는데 팀 쿡은 그렇게 최초보다는 오히려 남들 하는 것 보고 그거를 갖다가 지켜보다가. 고치고 가장 좋은 디자인으로 네. 최고의 수익을 내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뀐 걸로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팔로워로 이제 네. 승부를 보겠다. 뭐 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 그렇다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놓게 될까요? 그러니까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놓은 게 2019년이었거든요. 2019년에 애플이 기술 특허를 냅니다. 뭔가 하면 그 기술 특허 내용이 접을 수 있는 유연한 전자기기에 관련된 기술 특허를 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보도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네. 마치 요 접듯이 이렇게 접을 수 있는 네. 양쪽으로 접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폴더블 폰에 대한 기술은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 앞에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삼성이 폴더블 폰을 내가지고 시행착오를 겪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가장 최적화된 폴더블 폰을 내놓으려 그러는 거 아니냐.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시기를 대략 한 2023년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앞당겨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현재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팔렸던 때가 언젠가 하면은 2017년도인데 그때는 15억 6,500만 대 정도가 세계적으로 판매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코로나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13억 4,500만 대 정도밖에 안 팔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연간 판매량이 한 2억 대 이상 줄어든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본다면은 스마트폰에 대한 사람들의 이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신제품이 나와도 그놈이다. 우리도 왜 좀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쓰는 한도 내에서 신제품이 과연 얼마나 바꾸겠느냐. 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말하자면 불을 땡긴 게 폴더블 폰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삼성전자가 플립 3죠. 폴더블 폰 3세대를 내놓으면서 가격도 떨어뜨리고 안전성도 높이고 편리함도 더하면서 말하자면 폼 팩트.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핸드폰에 스마트폰의 물리적 외양을 바꿔서 패러다임을 바꾸는 어떤 변환점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본다면은 고급 폰은 폴더블 폰으로 아이폰을 이기고 그리고 저가 폰은 이 갤럭시 일반 시리즈로 말하자면 샤오미를 이기겠다라는 전략일 수 있지만은 전체적인 스마트폰의 시장으로 본다면은 이게 이제 이때까지 말하자면 흑백 TV로 보고 있다가 네. 칼라 TV로 바뀌는 상황이 아니냐. 이게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내지는 브라운관이 이 디지털 화면으로 바뀌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애플도 마냥 손 놓고 1년이고 2년이고 더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기로 애플이 만약에 이 폴더블 폰을 내놓는다면은 삼성이 겪었던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놓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는 있습니다.
네,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스마트폰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아무래도 중국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철강 관련한 뭐 포스코를 포함해서 철강 관련한 주들이 많이 움직였는데요.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철강 생산량을 보면 7월 달 철강 생산량이 8,679만 톤이라 그럽니다. 이게 그 한 달 전하고 비교를 하면 10.5%가 줄어들었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를 해도 8% 이상 줄어든 걸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내년도에 있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문 아니냐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최대한 맑은 하늘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철강 산업에 규제를 가하고 철강 생산량을 줄이고 있는 걸로 이렇게들 풀이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중국 정부에서 내거는 목표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라는 그런 건 있긴 합니다만은 업계에서 분석을 하기로는 어차피 이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네. 내년에 항저우 아시아 게임이 있고 그 10월에 가면은 공산당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시진핑 주석이 3기 연임을 결정하게 되는데 네. 이때까지는 베이징 하늘을 맑게 만드는 데 신경을 쓰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철강의 생산량을 지금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올해 내도록 좀 줄일 가능성이 있고 내년 후반기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줄이게 된다고 하면은 국내 철강 제품 가격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네.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줄이니까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이 우리나라에 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은 철강 가격이 오를 확률이 가능성이 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이 철강 생산량을 줄이니까 세계적으로 철광석의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 고점에 비해서 지금 한 40% 정도 떨어져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또 어떻게 본다면은 철강 업체들의 그 원가 부담이 줄어들어서 철강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현재만 놓고 본다면은 아직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기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최근 들어서 포스코를 비롯한 네.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좀 올라가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일 겁니다. 어쨌든 원자재 가격은 떨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이 이제 철강 관련한 또 수혜주들이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단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예전에 아프리카 내전과 관련해서 피 묻은 다이아몬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블러드 제이드라고 해서 피 묻은 옥이 관심을 끌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피 묻은 다이아몬드 뭐 잘 아시겠지만 영화도 있었죠. 네, 그렇죠. 디카플리오 나오는 영화였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에라리온의 내전을 배경으로 한 건데 결국은 뭔가 하면은 이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을 착취해서 다이아몬드를 캐게 하고 그걸 갖다가 드비어스 같은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유통업체하고 네. 서로 거래를 해서 전쟁 비용을 조달한다라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가 피 묻은 다이아몬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옥 그러니까 제이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옥을 사실은 동양 사람들이 좋아하죠. 네, 동양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옥은 두 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경도에 따라서 단단함에 따라 가지고 연옥하고 경옥이 있고 네. 우리가 보통 보석으로 치는 옥은 경옥이고 그 경옥 중에서도 네. 아주 맑은 빛을 띠는 그런 경옥을 갖다가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비싸잖아요. 이 경옥의 네. 70%가 어디서 생산이 되는가 하면 미얀마에서 생산이 됩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 옥이 결국은 지금 군부들, 네. 그 쿠데타 일으킨 군부의 돈줄이 되고 있다 어허.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네. 블러드 제이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의 배경에 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그 자원조사 업체들이 조사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 2016년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이끄는 민주주의 민족동맹 NLD가 미얀마의 정권을 잡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 잡고 난 뒤에 사실은 이 옥과 관련된 이 옥이 말하자면 미얀마 경제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옥을 갖다가 채취하고 판매하고 하는 이 권한을
군부와 관련된 기업들이 이 국영 기업들이 좌지우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집권을 하고 난 뒤에 이 옥의 어떤 혁신을 위해서 옥산업의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무위로 돌아갔고 말하자면 그 군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 작년 총선에서 또 승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옥산업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이 군부가 돈줄을 놓치기 싫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 물론 쿠데타를 일으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심적인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뭐 미얀마 사태에 관해서는 이제 국제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미얀마 옥을 안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미국이나 영국을 비롯해서 서방은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에 이 제재 조치를 내려놨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실 미얀마 옥을 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미얀마에서 생산되는 옥의 90%가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네. 되고 이것도 대부분 밀수 형태로 수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밀수를 통해서 그 돈이 미얀마 군부로 가게 되고 미얀마 군부의 정권 유지에 자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저희 이모도 저희 비치 옥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비치 얘기를 하면 저희 이모가 항상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두고 굳이 왜 블러드 제이드 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블라드 다이아몬드 얘기할 적에 그 다이아몬드를 채취하는 아프리카인들의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네. 뭐 이걸 갖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얀마도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미얀마 네. 같은 경우에도 주로 한 20, 30대 젊은 청년들이 가서 이 옥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는데 하도 버틸 수가 없어서 마약을 맞아가면서 이 옥을 네. 채취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마약값이 하루에 한 2달러쯤 든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마약에 취해서 옥을 채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결국은 말하자면은 미얀마 군부의 어떤 정권 연장을 위해 가지고 이 미얀마의 젊은 청년들이 극심한 아주 네. 극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마치 다이아몬드와 시에라 내전과 네. 그 드비어스라는 유통업체가 연결돼 있듯이 이것도 옥과 미얀마의 군부와 중국이 네. 연결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피 묻은 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